봅시다. 오늘은 이제 그 단원 이름이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자, 우리가 중학교 때도 봤지만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선 우리가 1차 함수라는 놈의 그래프를 우리가 봤어요. 뭐 y는 2x 플러스 5 뭐 이런 식으로 생긴 놈이었어요. 맞죠? 네. 함수가 있는데요. 함수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뭐 1 집어넣으면은 뭐가 나온다. 여기 7이 나오고 2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그래서 나오는 숫자 1 집어넣으면 7 나오고 2 집어넣으면 이 경우에는 9가 나오고 등등등. 자, x라는 걸 집어넣으면 나오는 숫자는 요 y라고 해주자. 숫자를 붙이려고 대입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얘를 갖다가 그런데 1.71854 루트 2 루트 2 마이너스 1 이런 거 대입해도 역시 나오는 숫자는 있단 말이야. 그럴 때에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가 다다다다닥 하고 점을 찍어서 나타내면 뭐다? 요 그림을 갖다가 요 직선을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1참수의 그래프라고 부르죠. 이 다다닥 하고 노란 점들이 많은 거야. 여기 노란 점의 좌표를 읽어주면 x좌표 y좌표 읽어주면 얼마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울기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요걸 갖다 기울기라고 그랬죠? x가 1 증가할 때 y가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얘는 뭐 y 절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양수면은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쪽이고요. 기울기 a 값이 웃으면은 x가 증가할수록 y 값은 이렇게 작아집니다. 자, 이것까지 이제 중학교 때 했단 얘기죠. 자, 그런데 자, 똑같이 이런 식을 써놨는데 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까 1참수라고 했었는데 이게 보기에 따라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얘가 1참수로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걸 방정식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죠? 맞아요. 방정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걸 갖다가 방정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항해가지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네. 자, 근데 똑같은 것도 보기에 따라 다르잖아. 너희들 어떤 소설을 보다 보면 뭐예요?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모자지 뭐야? 어떤 사람이 보기엔 모자고요. 어떤 사람이 보기엔 뭐예요? 예? 되게 희한하게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라고 보는 거죠. 네? 네. 그 어린 왕자를 쓴 그 작가가 생텍쥐페리라는 작가인데요. 생텍쥐페리는 그 뭐 하던 사람이냐면 그 비행사였어요. 비행사 파일럿. 파일럿 하면서 뭐예요? 그 배달부, 우편 배달부.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를 갔다가 대서양을 건너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우편을 전하는 그런 우편 배달부였어요. 그래서 그 소설이 그 앞에서 두 개가 더 있어요. 하나는 난방 우편기, 하나는 야간 비행 이런 게 있어요. 야간 비행 보다 보면 좀 지루해요. 중학교 2학년 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합니다. 묘사가 많아가지고. 근데 보면은 폭풍을 만나요.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폭풍을 간신히 빠져나와요. 살았다. 기름이 다 떨어져 가네. 그러다가 그냥 끝나요. 이 조종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냥 그걸로 끝내요. 그 다음에 어린 왕자에 보면 어떻게 돼요? 사막에 불시착하죠. 어떤 비행사가. 자기 자신은 나오고요. 그리고 나오죠? 네, 맞아요. 생텍쥐페리는 나중에 어떻게 죽었냐면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행방불명돼요. 그리고 끝나요, 그냥. 예, 죽은지 하는지 몰라요. 자, 아무튼, 똑같은 모습도, 보기에 따라서 뭐예요? 1차 방정식으로 볼 수도 있고, 1참수로 볼 수도 있는데, 자, 요 놈을 1차 방정식으로 한번 보자 하면은,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는 되게 많지요. 맞나요? 무수히 많지요? 준호,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 굉장히 많지요?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이렇게 수술상으로 다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줘요? 그림으로 다다다닥 찍어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이 노란 점들이 전부 다 뭐예요? 얘의 해집합이야. 얘의 해야 해. 됐어요? 그럼 얘의 해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유림이가 어떻게 해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그냥 편지 써줄 수도 있고요. 카톡으로 카톡 이모티콘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초콜릿이나 사탕을 사줄 수도 있잖아. 똑같은 표현을 해요. 물론 난 메세를 좋아합니다. 새우깡을. 자, 주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어른들이 애기들 갖다 어떻게 해요? 에이 못나니 실제로 못났다는 뜻이에요? 아니잖아. 이쁘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자,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순서상을 통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러나 다 나타내지를 못해서 불편한데 보니까 어떻게 해집합을 이렇게 좌표평면에다가 점을 찍어서 나타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내용도 여러분 봐요. 왜 소설도 있고 웹툰도 있잖아. 똑같은 내용인데. 됐나요? 네. 자, 얘의 그래프의 얘의 모습을 갖다가 얘의 해집합을 어떻게 해요? 좌표평면에다가 점을 찍어서 나타내니까 도형이 만들어져요.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냐면 직선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1차 방정식을 x하고 y 문자가 두 개고 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방정식을 해집합을 그려보면 1차 그 직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러고요.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은요. 해집합을 갖다가 나타내보면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원으로 잠시 콩콩 찍어보면 원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이다. 이런 식으로 생긴 방정식은요. 얘는 그림을 점을 찍어 나타내면 뭐가 나와요? 이렇게 타원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방정식은 타원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을 갖다 그렇게 붙여요. 어떤 방정식은요 그림을 그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모양으로 그림이 나오기도 해요. 된 그림. 별명이 사랑 방정식이에요. 별명이. 물론 심장형 곡선 이렇게 실제로는 카디널 그래프라고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은 자 여러 가지 도형들이 이제 방정식의 해를 방정식이 아주 희한하게 생긴 방정식들이 많이 있을 거야. 나중에 보면은 물론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는 몇 가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얘의 해를 어떻게 해요? 좌표평면에다가 점을 찍어서 나타내보면 어떤 도형을 나타낸다 하는 경우에 우리가 그 방정식의 이름을 갖다 붙이기 좋잖아요. 그렇죠? 항상 까만 옷만 입었다. 그래가지고 준호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어이, 너는 까맹이. 항상 노란 옷 입은 애는 넌 노랭이. 노랭이? 네. 항상 이쁜 유림이는 이쁜. 자, 항상 이쁜 애 따로 있죠. 여기 앞에 춤표.
그래서 준표는 별명이 뭐예요? 이쁜이. 이쁜이. 자.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보면은, TV에 가끔 나오잖아요. 컨셉이 이제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쟁이 할머니. 이런 거예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은 1차식, ax 더하기 by는 c는 0, 요런 꼴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놈이 있거든요. 이런 놈이 있어요. x는 2. 얘도 직선을 나타내요. 직선의 방정식이 맞습니다. 얘도. 예? 점 아니에요? 아니에요. x 좌표가 2라는 것만 얘기해주고 y 좌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줘요. 지금. 이름이 유림만 얘기해주고 무슨 유림인지 몰라요. 최유림인지 박유림인지 김유림인지 누군지 몰라요. 네. 저기 윤씨라는 것만 얘기해주고 이름을 얘기 안 해줘요. 윤 대통령 배 나온 윤 대통령 있잖아. 난가? 난 배 나왔는데 나도 윤씨인데. 자, x 좌표가 2인 놈들을 전부 다 점을 찍어보면 어떻게 돼요? x 좌표가 2인 놈들을 점 찍어보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y축하고 평행하고요. 됐나요? 그래서 얘도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좌표평면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 y좌표가 마이너스 3인 놈들 쫙 찍으면 이렇게 돼요. x축에 평행하게 되죠. 그래서 축하고 평행하는 거. 됐나요? 축하고 평행한 직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사선으로 쭉 기울어진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기울기하고 한 점이 주어졌다 라고 할 때에, 자, 기울기하고 한 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중학교 공부습이야. 기울기가 2이고 1,3을 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요? 중학교 때 y는 2x 더하기 b. b가 얼마인지 모르네. 1,3 지나가. 아하, b는 1이구나. 따라서 y는 2x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완전히 이제 얻어냈거든요. 보통 중학교 때는. 됐나요? 그런데 자, 공식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자주 사용할 공식이에요. 암기하세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은요, 요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방식으로 하면 간단하긴 한데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할게요.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 y는 mx 더하기 b로 되어 있는데 b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 거냐. y1은 mx1 더하기 b. 그래서 b 자리에다가 뭘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mx1 더하기 y1. 그래서 y는 mx 더하기 빼기 mx1 더하기 y1. 불편해요. 외우기도 어렵고. 이양해 줄게요. 그래서 외우기 쉬운 형태로. 뺄셈이에요. 지단점. 됐습니까? 2단계로 하지 말고 이렇게. 얘도 충분히 쉬운데요.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더 빠른 좀 더 계산이 적고 한 이 방법을 기억해 줍시다. 되셨나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식 여기서 이용하라는 대로 그 다음에 공식이 또 하나 나와 있는데 이 공식은 암기하지 마세요. 요거 암기하는 걸로 족합니다. 여기 요렇게 문제가 나와 있네. 보니까 봐봐. 여기 1,3하고 2,5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해라면 이 공식에 집어넣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틀립니다. 왜요? 계산해야 될 게 요것도 계산해야 되고 한 번에 여러 가지 계산하다 보니까 많이 틀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울기 따로 구해요. 기울기는 얼마? 2구나.
그래서 y 지나는 점 요걸 대입해도 되고 요걸 대입해도 돼요. 마이너스 3 기울기 2 요렇게 해서 계산하십시오. 됐나요? 이해되세요? 그래야지 좀 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 값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기울기 값이 0이면 뭐 0을 쓸 수도 있겠지만 기울기 값을 구할 수가 없어. 분모가 0 돼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좌표평면에다가 좀 찍어보세요. 2, 마이너스 1, 2, 4 아하! 이거 y축하고 평행한 놈이에요. x는 2 됐나요? 되셨나요? y는 3 요런 놈은요 기울기 값이 0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건 괜찮은데 여긴 기울기를 얘는 정할 수가 없거든요. x가 하나도 증가하지 않는데 y는 겁나게 증가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질 때에는 지나는 점 두 개 이용해가지고 x절편 주어지니까 a, 0 y절편 주어지니까 0, b 해가지고 쭉 쓸 수도 있지만 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자, 얘를 갖다가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이 공식을 이용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됐나요? 아니 그냥 저기 x절편이 마이너스 2, y절편이 4야. 여기가 마이너스 2, y절편이 4야. 어떤 상황인지 그림을 그려보면 기울기 얼마다? 2증가할 때 4증가 있어. 기울기가 얼마야? 2야. y절편 4있네. 이렇게 써버리면 되지 무슨 공식을 갖다 써요 이거. 됐나요? 이걸 공식까지 쓴다는 건 뭐예요? 조금 좀 과하죠? 좀 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런 꼴로 쓴 것을 일반형이라고 하고요. y는 mx 더하기 n 이런 꼴로 쓴 걸 갖다가 표준형이라고 해요. 그림을 그리기 좋은 것은 당연히 이 꼴로 표현해 줘야 돼요. y절편이 얼마? 기울기가 얼마? 해가지고 쫙 혹은 아래로 내린다든지 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되거든요. 이건 그림을 그리기가 참 불편해요. 그림을 그리기가 불편합니다. 매번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데 왜 위에 있는 놈이 있냐면은 아래에 있는 식으로는요 이게 사서 이렇게 쭉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 그리고 y는 3 이런 거요. 이런 것까지 다 표현되지만 x는 2 y축에 평행한 직선은 이 꼴로 표현이 안 됩니다. 표현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n을 얼마나 잡아야 되는데 x는 2 이런 거예요. 표현이 안 돼요. y가 사라져야 되거든요. 이 꼴은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줘요? x는 2 b를 0으로 놓으면요 a를 1로 놓고요 c를 얼마로 놔요? 마이너스 2를 잡아버리고 표현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예제 1번부터 좀 그 조건을 조금 정직하게 안 줄 거야. 정직하게 안 줄 거야. 그냥 안 줘. 야, 너 이거 먹어. 이렇게 안 줘요. 너희들 얘기할 때 친구한테 선물했을 때 너희가 뭔지 알아만 참아. 이런 식으로 장난치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장난합니다. 볼까요? 조건이 나와보자. 기울기가 3이다. 이건 바로 줬어요. 좋아.
그런데 지나는 점이 어떻게 돼요? 요 놈의 중점을 지난대요. 지나는 점을 바로 안 줍니다.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얘는 어떻게 돼요? 지나는 점을 갖다가 계산을 통해서 구해야 돼요. 중점이 뭔지 모르고 곤란해요. 요 놈의 딱 중간에 있는 값 얼마? 3, 얼마? 1. 그래서 지나는 중점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을 지나고 이런 공식 하나 써줄 수밖에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참 좋아하겠죠, 이런 문제. 왜요?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문제는 22문제나 21문제로 끝나야 돼요. 시간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테스트해야 되고 저것도 테스트해야 되는데 문제를 많이 만들 수도 없잖아. 이런 문제 한 문제 내면 어떻게 돼요? 내분점, 외분점 요것도 알고 그 다음에 직선에 대한 것도 묻고 둘 다 알아야 풀죠. 됐나요? 자, 지나는 점이 이거고요. 기울기가 3입니다. 공식 어떻게 되죠? y-y1 m x-x. 자, 공식에다가 때려넣읍시다. 따라서 y-1 기울기가 3 x-3 y-1 3x y는 얼마? 3x 8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 식을 구했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것은요. 지나는 점은 잘 줬어. 잘 주긴 뭘 잘 줘요. 루트. 좀 기분 나빠도 뭐 그렇게 쳐요. 그러니까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30도라고요? 독일에? 네. 30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는 뭐예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잖아. 자, 요 길이분의 요 길이를 계산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수 삼각형이 있죠. 유리마, 요 삼각형 길이 B가 몇 대 몇이죠? 오케이.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예요? 루트 3 증가할 때 Y값 1 증가했어요. 따라서 이 경우는 기울기가 얼마다? 루트 3분의 1. 유리화 해주면은 3분의 루트 3이 기울기예요. 자, 그냥 갖다 씁시다. 공식에 때려 넣을게요. 루트 3분의 1 m x 조심 x 빼기 x 자, y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분의 1x 더하기 루트 3분의 1. 자, 이항에 주시면 y는 요거 유리안 해줘야죠. 더하기 2루트 3. 됐나요? 네. 여기 루트 3분의 3 나왔을 때 유리화 해줄 수도 있지만은 나 그냥 루트 3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3으로 봐가지고 약불켜버렸어요. 자연히 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여기 공식을 암기시켜주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기울기가 4이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네? 두 점을 지난다. 기울기가 4이다. 첫 번째 것은 A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마이너스 2,a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요. 어디요? a,3이 여기 있어요. 두 놈을 지나는 직선이다. 근데 얘의 기울기가 4더라. 여러분들 조건이 나왔어요. 조건이 이렇게 나왔을 때 기울기가 4이고 조건을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걸 갖다 같은 내용을 좀 말을 좀 달리 해보세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그놈의 기울기가 4더라. 같은 내용이잖아요. 맞나요? 됐어요? 자, 두 놈의 기울기 어떻게 하나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a에서 마이너스 2 빼줍니다.
마이너스 2 빼줍니다. 3에서 A 빼줍니다. 됐나요? 얘가 바로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죠. 얘가 4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요? 3 마이너스 A는요? 잠시만요. 3 마이너스 A는 4A 플러스 8. 그래서 이쪽에 쓰죠. A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다음에 12선 때문에 그렇게. 자, 다음에 두 번째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용하죠? 라고 얘기할 때에 이용할 때에 어떻게 해줘요? 말을 갖다가 조금 바꿔가지고 해보면은 좀 더 쉬워집니다. 좀 더 뭔가 잡힐 수도 있습니다. 힌트가, 문제풀이 힌트가. 자, A 값이 마이너스 1까지 찾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마이너스 1,3 지나가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지나가요. 기울기는 4고요. 기울기는 4다. 어떻게 한글 글씨가 좀 이상해졌어. 암호 같아. 기울기가 4다. 자, 공식에 넣고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y 요거 뒤에 있는 거 이용합시다. 기울기는 4. x 더하기 2. 그래서 y는 4x 플러스 7. 이렇게 해서 완성해 주면 되겠고요. 됐나요? 이해되셨어요? 두 번째 거는요.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고 2,2를 지난다. 두 점 지난다고는 돼 있는데 한 점은 2,1이라고 제대로 알려주고 한 점은 어떻게 돼요? 네가 구해봐 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 됐나요? 네. 어떤 학원에 가면요. 우리 학원에서는 와이파이 번호를 갖다가 그냥 다 저장해 놓게 하지만 어떤 수학 학원에서는요. 와이파이 번호가 맨날 바뀌어요. 비번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와이파이 비번이 어떻게 돼요? 비번을 알고 싶으면 이 한 문제를 주고 이거 풀어야 돼요. 이 답이 와이파이 비번이에요. 어머 세상에. 안 쓰고 말아! 이런가요? 자, 3대2로 내분하는 점. 어떻게 구하라고 했죠? 3대2 밑에 써주시고 여기 지워줄게. 이 내분하는 점부터 찾아봅시다. 자, x좌표 3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뭔데 이거 3 2 곱하기 2 12 엄마 3 더하기 2 3 곱하기 뭔데 있는 거 21 2 곱하기 2 전부 다 양수라서 계산하기 좋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 좌표가 3, 되셨나요? 3,5 하고요. 2,1. 아, 여기가 2,1. 3,5. 두 개 지나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기울기를 구해야 되죠? 기울기. 2에서 3까지 증가했어요. 3 빼기 2. y 1에서 5까지 증가했어요. 5에서 1 빼죠. 기울기가 4로구나. 자, 이제 y 마이너스 2. 요거 이용할게요. 3,5 이용해도 괜찮아. y 마이너스 1. 4x 마이너스 7. 되셨나요? 준호,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공식을 암기시켜주는 두 개의 고마운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뭐 굉장히 편안하네요. 여기까지는. 자, 네, 진짜 멋있는 거 좀 이따 나와. 진짜 멋진 게 나와. 자, 1번.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갖다가 막 수식으로만 계산해서 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어떤지를 어떻게 해요?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은 굉장히 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너스 3,0 여기 지나가고요. 0, 여기 두 점을 지나는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두 점 지나가는 요 두 점을 직선이 있는데 x축하고는 여기서 만나고 y축하고는 마이너스 4에서 만나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 됐어요? x절편하고 y절편 알려준 거예요. 됐나요? 이거 그림 그려놓으면 되게 쉽잖아요. x 3층 갈 때 y 마이너스 4층 가했어요. 4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4.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y절편 마이너스. 공식이고 뭐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놓은과 동시에 그냥 바로 해결돼 버렸죠. 되셨나요? 두 번째예요. 4,2 지나가요. 문제 상황을 살펴봅시다. 4,2라고? 4,2. 여기 지나가는 직선이 뭐 한두 개야? 자, 그래 놓고서는 여기 지나가는 직선이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있는데, 자, x축의 양의 부분, y축의 양의 부분, 이렇게 둘러싸인 이 넓이가 얼마다? 16이더라.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데요. 자, 넓이 구하려면은 이쪽 길이 구해야 되는데 이쪽 길이가 바로 x절편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준호, x절편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x절편 구하는 방법이 뭐죠? 이 좌표 어떻게 구해요? 네. y에다가 0 대입하면 되죠? 네. 그때 x의 값이에요. y에다 0 대입하면은 보여. 요 좌표 a잖아. 마찬가지로 요 좌표 구하려면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돼요. y절편은 x좌표가 0입니다. 무조건. 됐나요? x에다 0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뭐야 이거? 이 좌표 b잖아 이거. 따라서 식이 하나 얻어져요. 뭐야? 넓이라는 걸 이용해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는 얼마? 16. 따라서 모르는 문자가 두 개야. 근데 계산 안 해요. a, b는 32. 그 다음에 또 아직 안 써먹은 게 뭐가 있나요? 네, 그렇죠. 4,2 지난다는 거 안 써먹었어. 식에 대입하면 식이 성립할 거야. a, b가 분모에 있어가지고 아주 꼴불견 있죠? 꼴보기 싫죠? 이뻐요? 자, 양쪽에다가 a, b를 곱해줄게요. a, b를 곱해줄게요. 그러면 얘는 4b. 그런데 a, b 값이 32니까 굳이 a, b 문자로 남겨둘 필요가 없어. 2a 더하기 4b는 얼마? 32. a 더하기 2b는 얼마? 16. 자, 모르는 거 2개. 10도 2개. a하고 b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얘는 2차식이에요. 연립방정식입니다. 대입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a 자리에다가 16-2b를 대입합니다. 자, 16-2b 곱하기 b가 얼마? 32.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b제곱 플러스 16b 마이너스 32는 0. b제곱 마이너스 8b 마이너스 1로 나눠주는 거야. b 뭐야 이거? 계산 어떻게 됐나? 16 4, 4, 16 b의 값이 나왔어요. 얼마예요? 4예요. 그럼 a는 얼마인데요? 여기다 집어넣은 거보다 여기다 넣는 게 빠르죠? a가 얼마야? 8. a는 8이고 b는 4죠. 되셨나요? 선생님 왜 그러는데
갑자기 막 그냥 연립방정식 튀어나와, 2차 연립방정식이 막 그냥 튀어나와요. 앞단원에서 나오던 게 갑자기 나오네요. 고등학교 과정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다른 단원에 있는 놈들이 어떻게 해요? 갑툭튀. 깜빡이 안 켜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그냥. 그래서 선생님 이거 연립방정식 단원 아닌데 얘가 왜 나와요? 그러면 1학기 때 외웠잖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될 문제들이 일단 좀 학습량이 많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되셨나요? 자, 필수 예제 4번입니다. 예제 4번은요 중학교 때도 봤을 거야 이거. 표현해보면요 이거예요. 예쁘게 그릴까? 여기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B가 왼쪽에 있구나. 이거 B가 있고요, 여기 A가 있어요, 여기 C가 가장 오른쪽에 있겠지 당연히. Y, X좌표가 가장 크니까. 됐나요? 이렇게 하나의 직선 위에 이렇게 쭉 있대요. 중학교 때는요 어떻게 풀었냐면은 중학교 때는 A하고 B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요. 됐나요? 식을 만들어요. 어떻게? 기울기가 1. 그래서 이 직선 위에 누가 있다? C가 있다 해서 A는 8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자, 중학교 과정에서도 심하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뭐예요?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다면은 기울기를 내가 구하려고 할 때 A하고 B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나 C하고 B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나 같은 숫자 나와야 되죠 이거. 이해되세요? A하고 B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합니다. 그럼 얼마나요 기울기가? A하고 B를 이용했어요. 여기 마이너스 1에서 1 빼주니까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기울기가 1 나와요. C하고 A를 이용할게요. 5 마이너스 1분의 A 마이너스. 어머. 따라서 4분의 A 마이너스 4는 얼마야 돼요? 기울기 1 나와야 돼요. 그래서 A 마이너스 4는 4. 그래서 A는 얼마다? 8이다. 되셨나요? 요렇게 해서 네. 지연아, 앞서 시간에는 우리가 중학생용 공식이 아니고 고등학생용 공식만 하나 더 배울 밖에 없어. 기울기가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지고 지나는 점 하나 할 때 지나는 점이 X1, Y1 이렇게 할 때 Y 마이너스 Y1 이런 공식이 있다. 고등학생용 공식이다. 됐어요? 고등학생용 공식이다. 자, 이 공식은 중학교 때는 안 나오지요. 고등학교 때부터 쓰니까 이 공식은 당연히 이렇게 붙여주면 되나요? 17금. 이 공식은 17금 공식이. 고1부터 쓸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 부분 공식을 어디선가 본 적은 있나요? 이렇게까지 어디서 했다면서 단학원에서 했다면서 한 게 있다면서 기억이 안 나. 뭐는 기억이 나겠어요? 자,
봐봐요. 직선 위에 사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요. 요 왼쪽에 있는 직사각형도 오른쪽에 있는 직사각형도 둘 다 2등분하는 그런 직선을 한번 찾아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둘 다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풀이의 힌트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고요? 둘 중에 하나를 버리세요. 그냥 하나만 하세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자, 어떻게 해요? 유림이가 어떤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냐면은 이제 유림이도 마음에 들어야 되고요. 유림이 아빠도 마음에 들어야 돼요. 유림이 아빠도 마음에 들어야 돼요. 글쎄요, 그거 쉽지 않겠죠? 그죠? 인터넷에 무슨 짤 있잖아요. 딸의 그 첫 데이트를 준비해주는 엄마 아빠 해가지고 엄마는 어떻게 딱 이렇게 옆에 막 머리도 막 비켜주면서 예쁘게 단장해주면서 그런데 아빠 어떻게 돼요? 데이트하러 가려니까 어떻게 돼요? 총 들고 나오죠? 총 들고 나와요 벌써. 어느 놈이 자 왠지 좀 근데 많이 공감이 돼요 사실 그게. 자 둘 중에 하나를 버려라 이거예요. 자 볼까요? 이 위쪽에 있는 이 놈을 2등분하는 직선은요, 얘도 2등분하네? 요렇게 해도 2등분하네? 요렇게 해도 2등분하네? 요렇게 해도 2등분하네? 2등분하는 놈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2등분하는 놈의 공통점이 있어요. 2등분하는 직선의 공통점이 있어요. 얘네들의 공통점. 뭐죠? 이 사각형의 중심을 지나갔죠. 사각형의 중심을 지나가도록 직선을 긋기만 한다면, 중심을 지나가는 직선은 무조건 2등분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중심을 지나가고, 여기 중심 지나가고, 두 놈을 중심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얘를 싹 잇게 되면은 둘 다 2등분하는 조건은 완성하게 되는 거지. 됐나요? 둘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다? 내가 해결해야 될 내용 중에 일부를 과감하게 삭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잘 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그러니까 아빠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냥 네 마음에 드는 애 고르면 돼요. 물론 그 친구가 널 좋아할지는 미지수지만 여기요. 따라서 여놈의 이 직사각형의 중심은 어떻게 돼요? 2하고 3의 중간이니까 2,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하고 5의 중간이니까 얼마? 3 2,3하고요. 이 사각형의 중심은요. 4하고 8의 딱 중점이니까 6.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의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2,3 그리고 얼마? 6,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이면 되겠습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x 변화량 얼마야? 6에서 2 빼주시고요. y 변화량 이렇게 변합니다. 낮은 값에서 참값 빼줍니다.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5다. 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됐나요? 자, (6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몇 서분면 지나는지 그거는 알아맞혀 버려요. 자, 1번처럼 되려면요, A, B, C의 부호가 1번은 어떻게 되나 보자. 이 방법이 편해요. 봐봐요. A, B, 곱이 양수니까 A하고 B는 부호가 같다는 얘기예요. 둘 다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예요. 자, 두 번째 거는요. B하고 C는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C는 마이너스.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이 경우에는 플러스. 그래서 둘 중 하나야. 뿔뿔 마이거나 마마 뿌리거나. 어떤 경우인지 모릅니다. 됐나요? 자, 계산해 볼게요. 얘는. 자, Y는 BY는 마이너스 AX. 계산해 보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기울기가 이놈이야. 보세요. 위에 있는 경우에도 A, B의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 양수했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기울기가 뭐가 나온다? 음수 나오게 되고요. B하고 C는 부호가 항상 다르잖아요. 두 경우 다. 요거 음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1을 또 곱해지니까 Y 절편은 양수가 나오게 됩니다. 되셨나요? 준호, 고개 들고 똑바로 봐. 고개 들고 봐. 책 볼 때 아니야. 안 보여? 안경 쓰고 다녀. 어? 따라서 얘를 그림을 표현해 보면은 Y 절편이 양수야. 기울기는 음수야. 이렇게 내려오는 놈이 바로 1번입니다. 몇 사분면 지나가요? 1사분면, 2사분면. 1, 2, 4사분면 지나갑니다. 자, 2번은요. A, B, C의 부호가 어떻게 나오죠? A하고 C의 부호가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이거나 이렇게. 근데 B하고 C도 부호가 같아요. 그래서 B하고 C가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2번은요. 뿔뿔 뿌리거나 마마마거나. 됐어요? 자, 이 경우에 봅시다.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는데, 자, 기울기가 뭐예요? 양수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보여 있으니까 기울기가 음수. Y절편 음수예요. 두 경우 어떤 경우든지 다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Y절편 음수 찍어주고요. 아래로 내려야겠죠. 그래서 1, 2, 3, 4, 2, 3, 4, 4분의 지납니다. 2, 3, 4 지나가요. 되셨나요? 자, 다음에 세 번째 거예요. A, B, C가 있는데요. A는 0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거나 아니면 0이고 마이너스 플러스거나.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돼요? Y는 기울기 0이에요. 기울기 없어요. 기울기 0이야. B하고 C하고 부호가 다르니까 뭐예요? 얘는 양수가 돼요. 그래서 Y는 어떤 양의 숫자예요. 양수야. 이것도 직선이에요. Y는 7, 뭐 이런 거예요. Y는 7, Y는 5, 이런 거. Y는 7, Y 값이 7이냐면 정답 자치구문 이거예요. 그래서 1사분면, 2사분면이 지나가죠. 되셨나요? 됐어요? 자, 오늘 8번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자, 잠시 시간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우리 별을 줘야 돼. 그냥은 못 넘어가. 별 5개짜리인 거예요. 별 5개짜리. 별. 5성. 자, 왕별. 저게 무슨 별? 왕별. 됐어요? 네. 왕별.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난대요. 보세요. 이 직선은요. K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K값이 1이냐, 3이냐, 5냐, 뭐냐에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지고요. Y 절편도 달라져요. K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런 하얀 직선도 될 수 있고요. 이런 빨간 직선도 될 수 있고요. 노란 직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K가 1이 됐건 2가 됐건 7이 됐건 상관없이 어떤 P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은 무조건 지나간대요. 무조건 지나간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째 그런 일이? 준표가 우리 학원에 계속 다니든 중간에 다른 학원을 가든 아니면 갑자기 불량청소년이 돼서 일찍이 돼가지고 퇴학을 맞든 24살이 되면은 어떤 여자를 반드시 만나게 된다. 네가 미국으로 가도, 네가 감옥에 가도, 또 24살 때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된다. 보통 결정이 달라지면 막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신기하게도. 자, 볼게요.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여기서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K값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올 때는 우리가 뭘 떠올려서 뭘 이용했었죠? 항등식을 이용했었어요. X값에 관계없이 X가 어떤 값을 갖든지 등식이 성립한다. 이거 어쨌든 등식이거든요. 그래서 K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겁니다. 보세요, 이제. K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요. X 플러스 2Y 얘가 K의 계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이렇게 생겼어요. K에 대해서 정리해줬어요. 됐나요? 자, 이제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써놓고 정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다시 놓으면 또 다른 게 보여요. 자, 이 상태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봐봐요. 이제 이렇게 써놓고 나서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난다. 됐나요? 자, K 값에 관계없이 X1, Y1이라는 그러한 점을 지나간다. 자, 그 점을 대입하면은 식이 성립해야겠죠? 됐나요? 네. 그 점을 대입하게 되면은 X1 그 점을 이렇게 대입했어요. 대입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이 등식이 성립하더라. K가 1이건 2건. 자, 그렇다면 그때의 이 시계값이 반드시 얼마여야 돼요? 0이고 이 값도 반드시 얼마 나와야 된다? 0 나와야 된다. 됐나요? 네, 맞아요. 자, 얘도 0 나오고 얘도 0 나오기에는 X1, Y1에 이거는 바로 뭐예요? X 더하기 2Y 더하기 4는 0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해주고 2X 플러스 3Y 플러스 3은 0 두 놈의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잖아. X1, Y1 굳이 붙일 필요 없고요. 됐나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부분도 0으로 만들고 이 부분도 0으로 만드는 그런 X, Y 값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럼 X, Y 값. 자, 위에 있는 식을 2배로 해줄게요. 뿅 이항시키면은 마이너스 8. 뺄셈 해주면 마이너스 5. Y는 마이너스 5. X에다가는요? 얼마 돼 있지? X가? X는 6. 그래서 6, 마이너스 5를 항상 지나간다. 정말 지나가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X에다가 6, Y에다가 마이너스 5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K에 붙어있는
이 계수 얼마 나와요? 0 되고요. x에다 6,-5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얘도 0 돼버려요. 그래서 0k 곱하기 더하기 0이 돼가지고 k가 뭐가 되든지 간에 네 증식이 무조건 성립합니다. 자, 이 식하고 변형을 시켰다 뿐이지 두 개의 식은 같은 식이 있죠, 사실.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x 자리에다가 6, y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k가 1일 때, k가 2일 때, k가 5일 때 제한은 다른 직선이지만 요 점 6,-5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점을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됐나요? 항등식이 이럴 때 쓰일지 몰랐겠죠? 항등식이 이럴 때 쓰일지 몰랐겠죠? 네. 사실 항등식의 쓰임새 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멋진 거, 고등학교 때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멋진 것은 여기에요. 사실 신기하지 않니? 너희들? 아니, K값이 달라지면 막 제가 다른 직선인데 K가 무슨 값을 갖든지 무슨 짓을 해도 항상 이 점은 지나간다는 얘기가. 응? 선생님 집사람이요? 원래는 초등학교 선생님 되고 싶었어요. 근데 교대를 못 갔어요. 키가 작아서요. 선생님 대학 입학할 때는 키 차이 있었어요. 152가 안 돼가지고 못 갔어요. 성적 다 되는데. 누가 제일 속상하겠냐 그럴 때. 누가 제일 속상할 것 같아? 지연아 그럴 때. 그저 부모님이죠. 키 누구 때문에 작은 거야? 유전이잖아. 어쨌든 그래서 선생님하고 어쨌든 같은 대학을 와가지고 같은 학교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러나 만약에 교대를 갔더라도 그랬어도 날 만났을 것 같다는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든 만나겠죠. 이어질 그런 노래거든요. 자, 잠시만요. 네. 여기 혹시 봅시다. 얘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볼게요. 여기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빨간 직선이 있고요. 그냥 적당히 표현해 봅시다. 여기 파란 직선이 있어요. 두 직선의 교점과 교점 여기를 지나고 또 어디를 지나가요? 네. 마이너스 1,2가 여기 있는데 이 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이 노란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아 이거 구하기 쉽지 뭐. 이거 중학생도 잘 풀어요. 어떻게 해요? 일단 교점을 구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구해요? 3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3. 교점 좌표. 열린 방정식 쓰면 됐죠. 아이쿠. 열린 방정식 풀리니까 3x 더하기 2y는 마이너스 3. 4x 밑에 거 2배. 2개 더해주면은 7x는 마이너스 14. x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2. 그러면 y는 마이너스 4 플러스 y는 1. 그래서 요즘 좌표가 마이너스 2, 얼마? 1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얘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뭐 어렵겠어요? 자, 기울기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빼주면은 1. 2에서 1 빼주면은 1. 기울기 1이고요. 기울기가 여기 음수로 나와서 미안합니다. 내려가서 미안합니다. 자, y 마이너스 2 공식대로 쓰세요. 공식 어떤 거?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m x 빼기 x1 지나는 점
엑소는 와이 이용해가지고 기울기 1 x 요점 이용하는 거야. 플러스 1. 그래서 y는 x 플러스 3. 어이 뭐 이래 뭐 쉽네 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좀 다른 방법 생각해 봅시다. 좀 다른 방법 생각해 봅시다. 자, 좀 전에 배웠던 7번을 좀 이용하는 거예요. 자, 요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너무나도 많지요. 한두 개가 아니죠. 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EF 이 방정식은요 K값이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방정식이 다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이 교점의 좌표 얼마? 마이너스 2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1 대입하면 0 나오고 0 나와가지고요 식이 성립해요. 즉 얘는요 두 놈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의 방정식을 모든 직선을 이렇게 하나로 다 표현한 식입니다. 이거. K값이 뭐가 됐든지 간에 무조건 교점은 무조건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됐나요? 됐어요? 난 이렇게 안 할래 했다가 큰일 나요. 이 문제는. 자,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낸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교점은 반드시 지나가요. 왜? 교점 대입하면은 식 성립하니까. 자, 그런데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얘도 다 표현이 가능한데 그런데 하필 어디도 지나가요? 마이너스 1,2도 지나가요. 대입해 줍시다.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2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얼마야? 이거 5 더하기 그래서 K값이 얼마? 마이너스 K값을 마이너스 5로 잡아주면은 교점을 지나가는 건 당연하고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2도 지나가게 되더라. 되셨나요? 자, K값을 마이너스 5 집어넣고 이제 계산을 더 해볼게요. 그러면 얼마야? 마이너스 7x 플러스 7y 플러스 25에다가 4 더하기 주면은 마이너스 25 21 7로 나눠주면은 y는 x 플러스 3 아까 하고 이렇게 여기 나왔네. 됐나요? 같은 것이 얻어지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무슨 생각? 나 저렇게 할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이거 뭐야 이거 복잡하게. 이 문제의 경우에 왼쪽 게 중학생도 할 만큼 쉽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뒤에 여러분들 원방정식 바로 다음 단원이에요. 원의 방정식은 아까 잠깐 봤지만 2차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놈의 교점을 지나가고 외부의 요 점을 지나가는 그러한 원을 구해봐라. 이 문제가 되게 되면요.
왼쪽에 있는 이 교점을 직접 찾는 방법으로 구하려고 하면요. 일단 못 풀어요. 그리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2차 연립방정식 둘 다 2차식일 때 풀기 어렵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요 점까지 이용해서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정식 풀어야 돼요. 이 정도로 안 끝나요. 이만큼 나갑니다. 그런데 좀 전에 사용했던 요 항등식을 이용한 요 테크닉을 쓰면은 계산량이 얼마만큼이냐고요? 그 경우에도 딱 요만큼이에요. 그 경우에도 딱 요만큼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즉, 요렇게 요 방법은요, 요 방법은 간단한 문제에서는 쉽지만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얘는 일반화가 어려워요. 얘는 더 높은 단계에도 바로 이용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덧셈이나 뺄셈 할 때, 아이, 그 쓰는 것보다는 손가락 하는 게 빠른데요? 계속 손가락 사용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 방법 어떻게 이용했는지 봅시다. 첫 번째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듭니다. K를 이용해가지고요. 그런데 K를 요식 앞에다가 K 곱해야 돼요? 아니면 여기 좀 전에처럼 여기다 곱해야 돼요? 어디다 곱하는 게 맞아요? 아무 데나 곱하세요. 둘 다 가능합니다. 됐어요? 둘 다 가능해요. 이 문제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테크닉이니까. 그래서, 항등식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꾸민 다음에, 그래서 얘는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는 식이다. 이제 K를 구해주자. 어떻게 구한다? 또다시 지나는 다른 점. 얘도 얘마저 지나야 되니까. 걔를 지나가려면 K가 얼마나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K값 구한 다음에 식을 또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됐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은 가장 멋진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얘가. 네? 가장 멋진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자, 이해 못하면 학교 시험부터 망치고 그래서 대학 못 갑니다. 출제는 반드시 됩니다. 출제 확률은 100%예요. 이거. 자,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K가 뭐냐에 따라서. K 방정식 하나. 사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에이? 내가 이 소리를 왜 했는지 시험 대비하면서 학기 중에 얘기하게 될 겁니다. 딱 하나 나타낼 수 없는 직선이 딱 하나 있어요. 에이? 그거 빼놓고는 다 돼요. 좀 슬프죠? 왠지 나한테 배우면은 다 서울대 보낼 수 있어. 진표만 빼놓고. 슬프잖아. 그러면 갑자기 그러면 슬퍼지잖아. 그죠? 이름이 나오면 빼고. 이러면 슬퍼지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혹시 뽑기 운 좀 있어요? 어디 행사 가가지고요. 지금 4명인데 3명이 당첨이 된대. 이야, 되겠구나 했는데 나만 안 됐어. 그러면 슬프잖아, 좀. 그래본 적 혹시 있어요? 난 있어. 짜증나요, 정말. 정말 짜증납니다.